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남자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프랑스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정말 영화보다 더 극적이에요. 비행기에서 일어난 단 한 번의 실수가 어떻게 지구 반대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는지, 그리고 그 여성이 왜 모든 걸 버리고 한국까지 찾아왔는지. 특히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한국 남자의 어떤 행동 때문에 이 프랑스 여성이 이런 사람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감동 브릿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에서 태어나 자란 소피 르블랑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매일이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상에 지쳐 있었습니다. 인천과 파리를 오가는 장거리 노선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12시간이 넘는 비행 시간 동안 까다로운 승객들을 상대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그날은 난기류까지 심해서 제 컨디션이 최악이었죠.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저는 중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가 한 승객의 무릎 위로 쏟아졌어요. 저는 너무 놀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 승객을 올려다보며 거친 항의와 불만을 예상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한국 남자분은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치지 않으셨어요? 완벽한 영어 발음으로 저를 먼저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승객들을 만나봤지만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바지가 젖었는데 어떻게 하죠? 제가 당황하며 물어보자 그분은 여전히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어차피 파리에 도착하면 갈아입을 옷이 있으니까요. 그리고는 오히려 제가 갑작스럽게 움직여서 더 놀라셨을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라고 되물어 보시더라고요. 그분의 이름은 이성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파리로 사진 전시회 때문에 가는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시는데 제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피로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파리에 오래 계실 예정이세요? 제가 자연스럽게 물어봤더니 한 달 정도요. 전시회 준비로 바쁠 것 같지만요 라고 답하시더라고요. 그때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지금도 모르겠지만 혹시 필요하시면 현지인만 아는 좋은 곳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성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렇다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그리고는 실례지만 연락처를 주실 수 있을까요? 파리에 도착하면 꼭 연락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거든요. 파리에 도착한 후 이틀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에 알림이 왔어요. 낯선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소피님. 비행기에서 만났던 이성진입니다. 혹시 말씀해주신 현지인만 아는 곳, 아직 유효한가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그가 정말 연락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대부분의 여행객들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성진은 달랐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더라고요. 사흘 후 우리는 몽마르트 근처의 작은 비스트로에서 만났어요.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진짜 파리지앵들만 찾는 곳이었죠. 테이블에 앉자마자 이성진은 주변을 둘러보며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음식 사진을 찍는 게 아니었어요. 이곳의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고 싶어요. 그는 식당 안 사람들의 표정, 벽에 걸린 오래된 그림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석양빛을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파리는 제가 매일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평범한 순간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특별한 능력이 있더라고요. 음식이 나오자 이성진은 잘 먹겠습니다라고 한국어로 말했어요. 웨이터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궁금해졌죠. 그 말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도 봉 아페띠라고 하지만 뭔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는 단순히 맛있게 먹겠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음식을 준비해준 사람들, 재료를 키운 농부들, 그 모든 과정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이성진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이렇게 깊었다니요. 뜨거운 수프가 나왔을 때였어요. 이성진은 제 그릇을 살짝 저에게서 멀리 밀어놓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제가 물어보자 국물이 튈 수 있어서요. 조금 식혀서 드세요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는 처음 받아봤거든요. 당신은 어떻게 승무원이 되었나요? 이성진이 물어봤어요. 세상을 보고 싶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싶었죠.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많이 보셨나요? 사실 많이 지쳤어요. 여행은 더 이상 설레는 일이 아니고 사람들은 그저 좌석 번호일 뿐이에요. 제 입에서 나온 솔직한 고백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왜 낯선 사람에게 이런 속마음을 털어놓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이성진의 눈빛에는 판단이나 비난이 아닌 따뜻한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사람이 지칠 때는 보는 방식을 바꿔보는 게 좋더라고요. 같은 풍경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전혀 다르게 보이니까요. 그의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성진은 제게 파리를 다시 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에펠탑도 루브르 박물관도 가지 않았어요. 대신 작은 골목길들, 현지인들만 아는 작은 와인바, 그리고 세느 강변의 조용한 벤치에서 시간을 보냈죠. 여기서 보는 별이 더 아름답지 않나요?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광장보다요. 이성진과 함께한 그 시간은 마치 제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감각을 되찾는 것 같았어요. 다시 한번 파리의 진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었고, 무엇보다 사람과의 진정한 교감이 어떤 건지 기억해냈습니다. 헤어질 때 이성진이 말했어요. 내일은 소피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요. 소피의 눈으로 파리를 보고 싶어요. 저는 너무 놀라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국인 관광객이 아니었어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제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었죠. 다음 날 저는 이성진을 제가 자주 가는 작은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관광지에서 멀리 떨어진 평범한 파리지앵들의 일상이 담긴 곳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성진이 파리에서도 한국에서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타셨어요. 이성진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그분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파리에서는 정말 드문 모습이었죠. 왜 그렇게 놀란 얼굴이에요? 이성진이 물어보더라고요. 여기서는 잘 보기 힘든 모습이라서요. 당연한 듯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하는 건 한국에서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우는 거죠. 저는 너무 놀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런 배려가 문화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다니요. 카페에 도착해서도 이성진의 세심함은 계속되었어요. 여기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예요. 출근 전에 꼭 들러서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시죠. 바리스타장이 제 기분에 따라 어떤 원두를 써야 할지 알고 있답니다. 이성진은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사람들의 표정과 행동을 관찰했어요. 그런데 카메라를 꺼내지는 않았어요. 오늘은 사진 안 찍으세요? 지금은 그냥 느끼고 싶어요. 카메라를 들면 관찰자가 되어버리니까요. 오늘은 그냥 이곳의 일부가 되고 싶어요. 그의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무언가를 소비하기에 바빠요. 더 많은 장소를 가고
더 많은 사진을 찍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려고만 하죠. 하지만 이성진은 달랐습니다. 천천히 깊이 있게 세상을 바라보았어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가족 이야기, 그리고 꿈과 두려움까지. 평소에는 절대 낯선 사람과 나누지 않을 대화였어요. 하지만 이성진의 눈빛은 제게 안전함을 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승무원이 되고 싶었어요. 하늘 위에서 일한다는 게 너무 로맨틱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제가 솔직하게 털어놓자 이성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면 그 사이에 간극이 생기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 간극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따뜻한 위로에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성진은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사진작가가 되었는지,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떤지, 그리고 왜 사람들의 작은 순간들을 담는데 집중하는지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이성진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배려가 문화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요. 예를 들면 식당에서 물을 따를 때 항상 상대방 것부터 채워주고, 버스에서는 어르신들께 자리를 양보하고, 함께 식사할 때는 각자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을 나눠 먹죠.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배려는 단순한 개인의 성격이 아니라 한국 문화에서 온 것이었군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다정한 거군요. 문화적 유산인가 봐요. 아니요. 모든 한국 남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이성진의 겸손한 대답이 오히려 더 인상 깊었어요. 카페를 나와 우리는 파리의 작은 공원들을 거닐었습니다. 이성진은 제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항상 제가 안쪽으로 걸을 수 있게 자리를 양보했어요. 길을 건널 때는 살짝 제 등에 손을 대어 보호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고요. 너무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서 그것이 의도적인 배려라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루브르 박물관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는데 우산은 이성진이 가지고 있던 하나뿐이었죠. 그는 망설임 없이 우산을 제 손에 쥐어주고는 자신은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같이 쓰면 되잖아요. 제가 소리쳤더니 소피가 더 젖을 거예요. 제가 우산을 들어도 키 차이 때문에 소피 쪽으로 물이 흐를 테니까요. 괜찮아요. 조금만 가면 돼요. 그의 옷이 비에 젖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너무 놀라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성진에게 이런 행동들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것이었어요. 파리의 좁은 골목길을 걸을 때면 항상 제가 안쪽으로 걸을 수 있게 자리를 양보했고, 카페에서는 창가에 좋은 자리를 항상 저에게 권했으며, 식사를 할 때면 항상 제 음식이 식지 않았는지 신경 써주었죠.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서 제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관심이라기보다는 더 깊은 안정감과 포근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성진의 배려는 단순한 매너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태도였죠. 세느 강변을 따라 걸으며 파리의 석양을 바라보던 날, 이성진이 제게 물었어요. 소피, 2달 후에 서울에서 제 사진전이 열려요. 시간이 되시면 와볼 생각 있으세요? 그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네, 가고 싶어요. 제 대답에 이성진은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파리의 밤은 더욱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렇게 꿈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성진의 파리 전시회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저는 그의 사진을 정리하고 배치하는 작업을 도우며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는 매일 만났고, 제 일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은
이성진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소피가 없었다면 이 전시회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은 녹아내렸어요. 전시회가 시작되고 파리의 여러 예술가와 사진작가들이 모였습니다. 이성진의 작품은 큰 호응을 얻었고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어요. 그날 밤 우리는 작은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이제 곧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약속할게요. 2달 후 서울에서 전시회가 열리면 소피를 제일 먼저 초대할게요. 저는 기꺼이 그 약속을 받아들였어요. 이성진이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우리의 연락은 계속되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불편했지만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어요. 그의 서울 생활 이야기, 전시회 준비 과정, 그리고 저를 만나기 위한 계획들까지 말이죠. 하지만 어느 날 이성진은 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생각했어요.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메시지를 보내도 전화를 해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의 소셜미디어 계정도 갑자기 비활성화되었죠. 마치 세상에서 흔적을 지운 것처럼 말이에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불안과 초조함이 제 마음을 잠식해갔습니다. 혹시 저에게 실망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난 걸까요? 온갖 생각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파리에서 만났던 그의 한국인 친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성진에 대해 알고 싶어요. 연락이 안 돼서요. 며칠 후 겨우 답장이 왔어요. 한국에 급히 들어갔어. 가족 문제였대. 더 자세한 건 나도 몰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정보는 없었어요.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한마디 말도 없이, 왜 작별 인사도 없이, 그토록 세심하고 배려심 많던 사람이 왜 갑자기 사라진 걸까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꿈 같았던 시간이 그저 여행자의 로맨스였던 걸까요? 파리를 찾은 한국 남자와 현지 가이드 사이의 짧은 감정일까요? 어쩌면 그에게는 그저 이국적인 추억 중 하나였을까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성진이 보여준 모든 것들, 그의 따뜻함, 배려, 진정성. 그런 것들은 연기할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는 진심이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파리의 거리를 혼자 걸으며 우리가 함께했던 장소들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성진이 찍어준 사진들, 함께 나눈 대화들, 그의 미소.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 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억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빈자리가 너무 컸어요.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지만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비행기를 타고 승객들을 대할 때도, 커피를 따를 때도, 창밖에 구름을 볼 때도 모든 순간 이성진의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2달. 이성진이 말했던 서울 전시회 날짜가 다가왔지만 어떤 초대장도 어떤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만이 계속되었어요. 한밤중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 해. 눈물을 닦아내며 일어나 컴퓨터를 켰어요. 서울행 티켓을 검색했습니다.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이성진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든 그것을 알아야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항공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온 덕분에 급한 휴가도 무리 없이 승인받을 수 있었어요. 동료들은 제가 갑자기 서울로 떠나는 이유를 궁금해했지만 그저 여행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겠어요? 저 자신도 이 여정이 어떻게 끝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집에 짐을 챙기러 들렀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신 거예요. 소피, 어디 가려고 이렇게 서두르는 거니? 엄마, 왜 갑자기? 동료가 걱정돼서 전화했어.
갑자기 휴가를 내고 한국에 간다고. 어머니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려는지 본능적으로 알아차리신 것 같았어요. 그 한국 남자 때문이지. 몇 달 전에 사라진 그 사람.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진실을 말했어요. 이성진에 대한 이야기, 갑자기 연락이 끊긴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한국에 가려는 계획까지 말이에요. 미쳤니?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연락도 없이 사라진 남자를 찾겠다고.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야. 어머니는 격양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프랑스 어머니 특유의 열정적인 제스처와 함께요. 저는 너무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피, 우리 가족사를 잊었니? 내 고모는 외국인과 사랑에 빠져 모든 걸 버리고 떠났다가 버림받았어. 내 할머니는 그 상처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번도 웃지 않으셨어. 가족의 아픈 역사가 제 귀에 울렸습니다. 어머니에게 국제연애, 특히 아시아 남자와의 관계는 가족의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금기와도 같은 것이었어요. 엄마, 이성진은 달라요. 그리고 이건 제 인생이에요. 달라. 어떻게 알아? 이미 한 번 사라진 사람이잖아. 어머니는 제 여권을 들고 부엌으로 향하셨습니다. 정말로 태워버리실 기세였어요. 저는 급히 어머니를 쫓아가 여권을 되찾았습니다. 소피, 제발 파리에 있는 좋은 남자들을 만나보렴. 왜 하필 그렇게 먼 곳의 사람이니?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엄마, 제가 행복하길 원하시잖아요. 이성진과 함께일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확인하고 싶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던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약속해. 만약 그가 내 기대와 다르다면 바로 돌아올 것. 그리고 이 어리석은 모험에 대해 평생 엄마 앞에서 언급하지 않기로. 쓸쓸하게 웃으며 어머니는 제 볼에 입맞춤을 하셨어요. 걱정과 사랑이 담긴 제스처였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승무원으로서 수없이 왔던 이곳이었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이성진이 자주 이야기했던 홍대 근처 그의 스튜디오가 있는 곳이었어요. 어디부터 찾아봐야 할까요? 사실 계획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주소도 정확한 연락처도 없이 그저 그가 있을 법한 장소를 찾아 나선 것이었어요. 미친 짓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홍대 거리에 도착해서 저는 카페를 찾아 들어갔어요. 일단 숨을 고르고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혹시 이성진이라는 사진작가를 아시나요? 점원에게 물어봤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결과였죠. 너무 막연한 질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걷기 시작했어요. 주변의 갤러리와 전시장들을 하나씩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어요. 호텔로 돌아와 지친 몸을 침대에 맡겼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거리로 나섰어요. 이번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홍대 주변의 모든 갤러리와 사진 스튜디오 목록을 찾아 하나씩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갤러리에서 마침내 단서를 얻었습니다. 이성진요? 아, 그 사진작가. 얼마 전에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됐어요. 가족 문제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맞아요. 이성진이 맞아요. 하지만 전시회가 취소되었다니. 그리고 가족 문제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8장 마이너스 한국 남자의 진짜 사랑. 혹시 연락처나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그의 오랜 친구인데 파리에서 왔어요. 갤러리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성진의 대학 시절 선배를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그 선배의 카페 이름을 알려주었어요. 저기 보세요. 매일 오후에 그곳에 있을 거예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 카페로 향했어요. 한국에 온 지 겨우 이틀 만에 이런 단서를 찾다니 운이 좋았어요. 아니면 어쩌면 운명의 손길이었을까요? 이성진의 선배는 박민호라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제가 파리에서 왔다는 이야기와 이성진과의 추억을 들려주자 조금씩 경계를 풀기 시작했어요. 성진이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민호 씨는 커피를 한 잔 더 주문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성진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심근경색이었는데 상태가 매우 위중했답니다. 성진이는 급히 한국으로 돌아와 아버지 병간호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모든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왜 연락도 없었던 거죠? 한마디만 해줬어도. 성진이는 그런 성격이에요. 자기가 힘든 상황에 누군가를 끌어들이는 걸 싫어하거든요. 특히 소피처럼 소중한 사람이라면 더더욱이요. 소중한 사람이라는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성진에게도 저는 특별한 존재였던 거군요. 지금 성진이는 어디 있나요? 만날 수 있을까요? 민호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에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많이 호전되셨지만 성진이는 거의 병원을 떠나지 않아요. 요즘에는 병원 근처 작은 공원에서 가끔 사진을 찍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병원 주소를 받아 바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성진을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화를 내야 할까요? 이해해줘야 할까요? 하지만 그런 고민보다 더 큰 것은 그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설렘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정원을 찾았습니다. 민호 씨의 말대로 거기에는 이성진이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카메라를 들여다보고 있는 뒷모습. 그 순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파리에서의 기억들, 그리고 그동안의 그리움과 상처까지 말이에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성진. 그가 돌아봤을 때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잠시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환영을 보는 것처럼요. 소피. 어떻게 여기에?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그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당신을 찾으러 왔어요. 한국 남자 잡으러 왔다니까요. 그 말에 이성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지만 포옹은 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까이 서서 저를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정말 미안해요. 연락도 없이 사라져서. 아버님 얘기는 민호 씨에게 들었어요. 많이 힘들었겠네요. 이성진은 아버지의 상태가 얼마나 위중했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24시간 병간호를 하면서 모든 일을 중단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소피와 연락하면 더 보고 싶어질까봐 두려웠어요.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이제 다시 만났네요. 소피가 여기까지 와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날 찾아와준 당신을. 이성진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을게요. 소피, 우리 사이에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한국 남자의 진짜 사랑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거리와 시간을 뛰어넘는 진정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소피와 이성진의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의 배려, 문화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있는 이성진의 모습과 음식을 나눠 먹고 서로를 챙기는 따뜻한 정이 프랑스 여성의 마음까지 사로잡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이제는 소피도 한국어를 배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한국의 매력에 빠진 소피와 이성진에게 해주고 싶으신 응원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도 혹시 외국인 친구나 연인에게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또는 한국 남자의 배려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감동브릿지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동브릿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동브릿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